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다 연말 소비 지출이 증가율이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정치권의 재정 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연내일을 타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주요 대도시 집값이 2년 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신임 총리는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조속히 탈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증시에서 단타 매매가 성행하며 주식 회전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어제는 춥다는 소리를 온종일 달고 다닐 만큼 아주 매서운 추위에 떨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비인데 고장난 원전 수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정말로 대정전 사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조마조마한 전력 공급 체제를 보면서 요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경제의 불안함과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답답함을 다 해결하고 좀 2013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아침을 여는 경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 힘을 빼더니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악재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도 악재가 됐던 재정절벽 협상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고 의회도 연말을 맞아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의회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 오늘 증시에도 악영향 끼쳤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지금이 미국에서는 최대 쇼핑 시즌으로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좀 늘어줘야 하는데요. 올해 소매 매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주택시장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10월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결과가 나왔는데요. 2년 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3% 오르면서 지난 2010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13,114.59 그리고 S&P 500은 1,419.83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장 막판에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0.74%, 22.44포인트 밀리면서 2,99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마감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만 빨간불 켰습니다. 0.24% 오른 강보합권에서 5,954.18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7% 떨어진 7,636선,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4% 소폭 밀린 3,652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요. 새로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 상황 보면요.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확대를 강조해온 아베 정권의 집권이 가시화된 이후 일본에는 가파른 하락세 그려왔습니다. 총리 지명이 공식화된 이날 다시 한번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연말이라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을 주시하면서 관망세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49%, 15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1230.36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각각 2219 그리고 22,54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원달러 환율 1.1원 또 떨어졌습니다. 1,073.2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매일 아침 생생한 외신과 함께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제가 어제는 소셜네트워크와 IPO 상장된 새로운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저 나름대로 원자재 관련한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원자재라고 하면은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금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던 원자재, 금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은 또 전망을 내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소식을 뽑아왔습니다. 코펜하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덴마크의 어떤 그 투자 은행인데요. 삭소뱅크라고 하는 곳이 2013년도에는 금값이 500달러가 떨어지면서 온스당 1200달러까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소뱅크 같은 경우는요, 매년 이렇게 뭐 10개 정도의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가끔은 outgracious, 정말 뜻밖의 어떤 그런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금값이 500달러나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전망인데요. 삭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보시게 되면 대두에 관한 것들인데요. 소이빈이라고 하죠. 대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나쁜 기온, 나쁜 웨더, 날씨로 인해서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 가격이 더욱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고요. 또 바이오 연료죠. 바이오 퓨얼에 대해서도 50%가량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인 것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철, 구리, 그리고 금, 은 등 어떤 귀금속들이 계속해서 좋은 주식, 좋은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2012년도에는 이런 주식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농작물들이 크게 상승을 키워나가는 그런 원자재 중에서 가장 농산물이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갔었는데요. 약 50%가량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차의 어떤 이런 소비량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차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또 식량에 관한 거라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하면은 밀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밀 같은 경우도 올해 한 해만 30%가량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옥수수, 대두 같은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는 FTA 그런 소식이 전망이 있었습니다. 식량난 때문에요. 2007년도에 농작물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기온 상승까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런 농작물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떠올랐었는데요. 독일의 은행이죠. 라보뱅크라는 곳에 이제 글로벌 전략가, 글로벌 스트라지스트 데이비드 넬손이라는 분은 이런 것이 바로 뉴 노말이 되었다. 이미 뉴 농작물에 대한 이런 어떤 성장세라든가 농작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뉴 노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농작물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후에는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다시 한번 농작물이 크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원자재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그런 유가들 때문에 이제 변화하게 되는 러시아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주식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는 재정적 협상 때문에 뭐 뉴욕 증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만큼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 즉 이런 뭐 유가들의 어떤 상승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는요, 바로 며칠 전에 2.6% 가량 유가의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러시아의 어떤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투자 정보 감사드리고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지점장에게 들어보는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를 맞아 성공하는 투자 기법에 들어보고요. 2013년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서초지점 박병욱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장이 열리는데 2012년 증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2012년 증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변동폭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위축되었고, 그리고 예. 외국인 순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된 한 해였습니다. 크게 보면 박스권 장세였는데요. 예. 지수 변동폭은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280포인트 정도, 예. 2049에서 1769 정도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576포인트 대비 한 절반 정도 상하 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서 2011년 대비 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6조 8천억에서 4조 8천억 정도로. 그래서 증권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올해 그 글로벌 시장의 외생 변수들의 그런 값의 변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스권의 어떤 장세를 유지한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사장님께도 말씀하셨겠지만 예. 대변수 악화가 예. 저희 전반적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또 전망이 어두웠던 부분이 하방 압력을 가져왔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머니 프린팅 때문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아래에서 막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뭐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연말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변수라든가 투자하는 예. 데 있어서 일정 있으시면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로 배당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예. 뭐 저희 증시로서는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고요. 예, 예. 지금 미국에서는 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들 특히 미국의 GDP의 70% 설명하는 소비의 그러니까 근자가 될 수 있는 주택 가격 동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니 해도 계속 뭐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재정 절벽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언제쯤 되면 재정절벽 협상의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저희처럼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보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휴가를 즐기고 있고 또 그래서 미국 시간 27일 워싱턴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뭐 양당 협의 과정 일정상 27일 오신다고 하면은 이게 연말 안에 뭐 크게 합의할 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양당 간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체면 티레 정도의 협의를 하고 1월로 넘겨서 그 2월 다가오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지어서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새벽 미국 시장도 내려왔던 이유가 그런 연내 타결은 물건당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좀 원화절상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삼성전자하고 투톱을 이루면서 아주 매섭게 반등을 했는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그 11월 빠르게 시작한 업종들은 한 11월 15일 정도, 늦게 출발한 업종들은 한 11월 21일부터 움직였는데 예, 현재 보게 되면 그 업종별로는 8% 내외, 예, 종목별로는 편차가 있겠지만 15% 정도 상승을 이뤄낸 상태이고 예, 현재로서는 그 매물대에 저항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지도부 교체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그리고 최근 중국의 HSBC PMI 지수 같은 거 보게 되면 50선 이상에서 50선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인데 쪽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그 모습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은 제 견해로는 지금은 그 종목들을 추가 편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봐야 된다. 예, 좀 지켜보고 예, 예.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신 것 이유는 같고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들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중국 수출이 늘어났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예. 11월까지 보면은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들 수치가 발표될 1월 중순에 12월 수치가 발표될 1월 중순에 그 결과를 보고 상승으로 확인되면은 돌파하는 것을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수치가 나쁘게 나온다 하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연초에 1월 초에 연초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시에는 고점에 차익 매도를 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한 1월 중순까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군요.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새해 들어서 조금 지점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업종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IT 쪽일 것이고요. 여전히 내년에 IT는 호황. 현재로서는 예. 아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IT가 아닌 것이고 삼성전자가 있는 그 갤럭시 3나 내년에 출시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4, 노트 2와 부품 하청업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학설강 운수 장비는 예. 여전히 그 중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그런 일부 경기 민감주들하고 그 다음에 삼성주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이 계속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그 있을까요? 외에는 저 중국 대중국 소비 확대해 주겠죠. 예. 그리고 그와 연관지어서 동남아시아 쪽에 지배력이 강화되는 종목들 예. 그런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CJ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J 요? 예, CJ는 아마 친근한 업종인데 종목인데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옵쇼핑, CJ CGV 등 그러니까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과거에는 제일제당이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내년에 화두가 될 수 있는 차이나 수요 확대의 최선봉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기관들의 차익 매물에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봐가면서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분할 매수 대응하신다면 2003년도에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통신 3사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예, 2004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 보통의 업종이라면 영업 정지라고 하게 되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그렇죠. 그것이 이익 감소로 뭐 귀결되는 것이 당연히 있었는데 사실은 이통업종은 좀 특이한 업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이가 울고 싶은데 이 뺨 때려준 격이 아닌가. 과다한 경쟁 때문에 서로들 힘들어 했는데 뭐 한 달 정도씩 마케팅 경쟁을 안 시켜주니까 비용 감소, 뭐 그것은 결국은 이익 증가.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는 오히려
최소 5% 정도의 각사가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좀 포화 상태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다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죠. 예, 예. 근데 1위 업체가 또 치고 나가면 2, 3위 업체는 당연히 또 따라갈 수밖에 예,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아주 있겠네요. 도와준 꼴이 됐고요. 오히려 이 통업체 같은 경우는 그 가입비 면제라든지 예. 그 문자 무료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아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이슈가 될 수 예, 있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2013년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014년은 2012년보다는 훨씬 변동폭이 큰 장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상단은 2,350 정도, 그리고 하단은 1,800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수 흐름은 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가장 그렇게 보고 있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년에 대외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현재 유로존도 잡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 가장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유로 톱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고점을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주요 뭐 독일 같은 지수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 가지고 양당이 그러니까 새로운 임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물론 그 전제로서는 시장에서 파열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급하게 되는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그 새로운 시진핑 정권이 3월에 전임대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경제 진작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외 여건이 개선됨으로 해서 예. 우리 증시도 좀 나아진 예.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보여주고 있지만 대외 머니 프린팅에 예. 따른 대외 유동성 지속적으로 주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현재 저희 코스피가 퍼가 한 8배 내외입니다. 예. PBR 1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성을 찾는 글로벌 유동성 입장에서는 그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라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하나대투증권 서초지점의 박병우 기사와 함께 2012년의 장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내년 장을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창업 컨설팅 관련된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